특강 효과적인 복습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Q&A 특강 최항진의 똑똑똑 윤리와 사상입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의 고민 잘 들어봤어요. 그렇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수강 후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강의 잘 들었어요. 수능 특강 완강했습니다. 저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게, 그런데 수능 특강을 완강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능 특강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복습 방법 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쵸? 예, 이게 맞는 거죠. 연계 교재는 여러분들 어때요? 한 번 보고 끝나기보다는 두 번, 세 번 정도 여러분들 어때요?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복습을 해야만 진짜 여러분들 어때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 또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서는 이렇게 좀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이 있었다. 어떤 파트에서는 이렇게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다. 그 정도가 생각이 날 만큼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능 특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만 실제로 어때요? 수능장 가서 우리가 연계됐다 그랬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연계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복습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복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고민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방법이 다르면 복습의 효과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이 복습한다고 똑같은 시간 들인다고 과연 똑같을까요? 아니죠. 진짜 어때요? 요즘은 학습 방법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사상과가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생소했어요. 어떤 개념이. 그런데도 어때요? 그게 분명히 선택지에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맞죠? 예, 여러분들 다들 약간 얼굴 빨개지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그랬거든요. 왜? 걔가 정답도 아니었고 그 개념이. 그쵸? 그리고 어때요? 제시문을 봤더니 그 개념이 나왔는데 다른 개념이 나와서 그 개념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랬더니 굳이 이 사상과 관련해서 내가 모르는 개념까지 내가 어때요? 손을 댈 그런 어떤 뭡니까? 사실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은근슬쩍 덮고 넘어간 개념들이 분명히 우리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또는 뭡니까? 그런 선택지, 그런 제시문부터 여러분들이 어때요? 콕콕콕 집어내서 어때요? 복습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예, 요거 꼭 좀 여러분들이 실천해 줘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약속.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 안 한 문제들이 있어요. 반쯤은 운으로 맞춰. 그쵸? 예, 예를 들어 1번 아니면 3번인데 대충 3번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어때요? 그러면 그 문제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안 봐요. 뭐라고 생각해? 나 맞았으니까 그냥 패스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즐겨 쓰던 방법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꼭 그런 어떤 제가 외면하려고 했었던 그런 선택지에 나왔던 개념이 수능에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반쯤은 운으로 맞죠? 맞췄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택지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꼼꼼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진짜 어때요? 뻔한 눈앞에서 코 베이듯이, 그쵸?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담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때요? 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그냥 어때요? 속아 넘어가는 그런 선택지, 정말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그쵸? 그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발제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나를 깜빡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 선택지, 그 부분 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짚어내서 얘가 왜 나를 넘어가게 했는지, 또 내가 왜 얘한테 넘어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깨알같이 그 선택지 옆에다가 적어두면 정말로 효과 만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계교재 공부하신 만큼 수능장에서 100% 효과 나타난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파트별로 여러분들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동양, 서양, 사회사상이 있는데 파트별 또 다른 그런 어떤 복습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동양부터 얘기할게요.
동량은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아마 격하게 공감할 것 같은데 시대보다 주제별로 여러분들 어때요? 정리할 걸 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동량은 뭐 일반적으로 출제할 때 우리가 볼 때 뭐 어떻게 출제됩니까? 성리학. 그러면 어때요? 성리학자들 관련된 특징들 그렇게 비교가 이루어지지 뭐 여러분들 어때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뭡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기보다는 바로 뭐 중심으로 시대 중심보다는 뭐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비교하고 정리하기를 강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말씀드렸어요? 시대보다 주제로 비교하자. 정리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주제로 정리한다라는 건 정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사덕이다, 사단이다, 그렇죠? 그런 어떤 뭡니까? 비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만 따로 어떻습니까? 핵심 개념들만 골라내서 정리해 주기를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역시 뭐니 해도 동양윤리의 정리는 뭐로 끝내라? 벤다이어그램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지 않는 자 수능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저는 강조 드립니다. 예, 요 정도가 동양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고요. 복습 방법. 그다음 서양윤리 가볼게요. 서양윤리는요, 어떨까요? 예,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차를 보세요. 우리 연계교재 수능특강 보면요, 목차에서 여러분들 서양윤리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어때요? 서양윤리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상대주의, 보편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 안에 이미 뭡니까? 출제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양윤리 부분은 그렇죠. 우리 연계교재의 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서양윤리는 어떨까요? 시대별 출제 사상가와 주제별 출제 사상가를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양윤리는요. 시대별로도 뭡니까? 출제가 잘 돼요. 하지만 어때요? 주제별로 출제해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투 파트로 나눠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출제되는 사상가, 그 다음 어때요? 주제별로 출제되는 사상가, 아니면 어때요? 두 가지 모습으로 다 출제되는 사상가, 이 정리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윤리와 사상 부지런해야 돼요. 자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서양윤리 역시 마지막 마무리는 뭐로 해달라? 벤다이어그램으로. 왜? 윤리와 사상 보면 벤다이어그램 동서양 관련해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뭡니까? 벤다이어그램 이용한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여러분들 꼭 좀 벤다이어그램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사회사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사상은요 중요해요. 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그렇죠. 신규 주제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규 주제에 대한 출제 경향과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을까? 그 출제의 변수,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패턴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요. 그게 어떠한 사상가가 나올 때 꼭 선택지나 보기 보면 그 사상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어들이 있어요. 출제어. 저는 그걸 단골이라고 불러요. 단골 출제어. 그걸 여러분들 어때요? 새로 추가된 그렇죠. 신규 그런 어떤 주제마다 사상가들이 있으면 그 사상가와 관련된 반드시 출제되는 단골 출제어. 그걸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사상가 옆에다가 깨알같이 뭐다 정리해둬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회사상은 신규 있었던 사상가와 그 다음 어때요? 신규 새로 들어온 사상가죠. 새로 들어온 사상가 기존에 있었던 사상가의 콜라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변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신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마 우리 친구들 가장 효율적인 수능 특강의 복습 방법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고민을 해결해 드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양진이었습니다.